감사 의견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회계사님 알아서 하세요. 망할 수 있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보세 오늘도 플라톤적인 수학 사고 능력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열정과 광기를 겸비한 너무도 인간적인 회계사 송승택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뭐 한 5개월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예. 네, 뭐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3월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회계사들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가 기말감사라서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밤낮 주말 상관없이 거의 출근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회계사들도 뭐 52시간 적용은 받죠? 네, 뭐 회계사 업계도 50시간 적용 대상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50시간을 지켜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 2, 3월은 저희가 가장 바쁜 시기이고 일이 가장 몰려 있는 시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밤낮 뭐 주말 상관없이 그냥 52시간 뭐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뭐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비시즌 그러니까 이제 뭐 1, 2, 3월이 끝나고 5, 6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10월 뭐 이런 시기에는 좀 뭐 편한 생활을 뭐 가끔 좀 출근도 좀 가끔 안 하기도 하고.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저희가 1, 2, 3월 이제 감사 진행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사 의견이라는 거를 표명하게 됩니다. 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감사 다들 중요한다고는 알지만 뭐 어떤 게 감사인지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또 어떤 건지 회계사들이 하는 감사는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이제 상장사들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데 뭐 상장사의 주주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옵니까? 과거보다는 최근에 좀 더 주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3월 말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피감사 회사들이 네. 뭐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 감사 의견이 계속 표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뭐 거래 정지가 돼서 좀 재산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오너분이 이제 직원분들을 대동해서 회계법인 앞에 진을 딱 치고 감사 의견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감사 의견을 좀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주주분들이 오시거나 혹은 오너분들께서 오셔서 감사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를 하셔도 여러 가지 정보의 형평성이라든지 혹은 그 감사 의견 형성에 대한 그 독립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응을 잘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좀 뭐랄까 상장사로서 이제 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건데 감사 의견이 안 나온다면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 뭐 일단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감사라는 게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그 감사 기준 그리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 의견이 적정하게 나왔다고 해서 회사의 뭐 재무적 신뢰성이 높다, 타당성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 감사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회사가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 의견을 보고서 이제 그 회사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의견이 이제 방향이 좋지 않으면 뭐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좀 재무 상황이 좀 연중 좋지 않았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말감사 이제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시기가 되면 주주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뭐 지연 제출을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감사 의견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데 이 지연 제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명이 되면 그날 갑자기 주가가 상한가를 친다든지 아니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게시판 이제 종목 게시판이 이제 축제 분위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재무적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 뭐 투자하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야구 선수나 야구 선수 투수로 치면 이제 뭐 방어율,
또 그리고 뭐 타자로 보면 타율 같은 거 감사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좀 더 그러면 이 상장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 감사 의견이 뭔지를 좀 우리 송 이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 의견은 이제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그 주석은 이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 감사 규정 그리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의견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다음에 의견 거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의견에 대해서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감사를 수행할 때 회계사들이 뭐 중요성 금액이라는 거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 금액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자산 규모,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중요성 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 중요성 기준 내에 이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혹시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류들이 중요성 금액 이내의 금액인지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중요성 금액 그리고 회계 기준을 판단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약간 뭐 학점으로 치면 A에서 B 정도를 받은 우수한 회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것이 이제 적정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이라든지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이제 의견 거절은 이제 의견 변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의견은 이제 기본적인 잘 되었다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변형되었다. 그래서 뭐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해보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뭐 자산성이 의심이 된다든지 혹은 뭐 일부 영업 손실이라든지 자본 잠식이 누적돼서 그 계속 기업의 가정이 약간 불안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 뭐 기준을 위배하거나 아니면 좀 위배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한정 의견을 뭐 표명하게 됩니다. 뭐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을 갔는데 친구가 얼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흰 양말을 신고 온 거죠.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예의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한정 의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적정 의견이나 한정 의견까지는 좀 그래도 이제 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부적정 의견 또 뭐 의견 거절 뭐 이런 거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말 그대로. 예, 맞습니다. 부적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매출의 과대 인식을 했다든지 뭐 근데 매출을 인식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한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소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매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맞나요? 그랬더니 그냥 맞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금액적 그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경우 뭐 주요 관계사에 대한 재무 정보가 뭐 적시에 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부적정 의견을 뭐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 이제 의견 거절인데요.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뭐 거의 배째라는 거죠. 아이고. 예. 재무제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뭐 모르겠고 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회계사님 알아서 하세요. 혹은 이제 회사가 뭐 심각한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뭐 상반기 중에 돌아올 차입금이 1,000억이 넘는데 회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혹은 예금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봐도 뭐 100억, 200억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거를 그 차입금 1,000억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가 거의 뭐 망할 수 있는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회생 절차를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의견 거절까지 가게 됩니다. 네,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추구하는 뭐 그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의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의견, 한정 의견까지는 가야 된다. 예. 그럼 하여튼 이런 우리 회계법인, 우리 송수태 회계사가 한 것처럼 이런 감사인들의 이런 의견이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일단 상장사 중에서도 또 유가증권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뭐
또 두말할 것 없죠.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정상적으로 잘 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증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뭐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가 뭐 다시 뭐 진행은 되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조금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사는 한정 의견만으로도 1년간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정 의견만 가지고 뭐 상장이 실제로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간의 그 기간 동안 재감사라든지 혹은 1년 후에 재무제표에 그 감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22년이 이제 끝났으니까 23년 재무제표를 다시 감사받았을 때 적정 의견이 나왔다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적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의견이 표명되는 즉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1년간의 거래 정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의견 거절이 만약 나왔다, 혹은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 부분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주식 자체도 위험 자산인데 이렇게 감사 결과 적정 의견, 최소한 한정 의견까지도 나오지 않은데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아, 그렇죠. 자기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이 적정 의견, 한정 의견까지 나왔는가 이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감사 의견이라는 게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이제 잘 회계 처리했느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영 지표에 대한 건전성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타내는 거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경영 지표에 대한 건전성을 감사 의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그 뭐 미래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그거를 뭐 나타내 줄 수는 없고요. 감사인의 의견은 이제 그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가 되었는지 그거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소한의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네. 경영지표는 더 이제 더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게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뭐 재무제표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경영지표가 좋다는 건 더 어려운 거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살펴야 될 재무제표. 네. 적정 의견과 한정 의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 송승택 회계사가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흥이 많은데 그런 흥도 있지만 결국 플라톤적인 수학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게 핵심 테마가 되겠네요. 네. 감사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기가 또 뭐 감사 의견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가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플라톤적인 수학 능력과 그리스인 조르바의 열정을 간직한 남자 송승택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